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정입니다. 자, 최근에 대출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음, 얼마 전에 낙찰을 받으신 저희 즐거운 경매 멤버분께서 정말 하루 사이에 0.2% 금리 차이가 나게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낙찰 물건이 결국 취하가 되고 다시 새로운 물건을 다시 입찰에 도전하게 되셨는데요. 일주일 동안에 대출 조건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 농협인데요. 낙찰을 받자마자 바로 자설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설하는 거 자필 서명이라고 하는데요. 낙찰 받고 명도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명도를 진행함과 동시에 일단 대출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대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자설을 하게 되면, 자필 서명을 하게 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 상황이 좋아진다면 이전에 자서했던 거 버리고 다시 새로 자서하셔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일단 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일단 자서부터 바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다 오징어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있어요. 오징어 게임 아시죠? 네, 선착순입니다. 무조건 먼저 가야 되는 거죠.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지런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0월 하반기는 대출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11월 중순쯤 되면 다시 조금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년에는 또 어떨지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좀 가져와 봤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 경제, 통화, 금융 당국자들이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었는데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올해 6%대 대출 증가율을 목표로 할 거라고 했어요. 내년에는 대출 증가율을 코로나19 수준인 4%대로 낮추겠다고 다시 이제 재확인을 한 거고요.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을 차주의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관련돼서 완화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가계 대출이 늘었다면서 이러한 관리 강화 추세를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 중에 내놓을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계획으로 DSR 규제 강화, 전세대출 규제, 또 카드대출까지 한도를 축소하고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축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실수요자분들은 많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또 DSR 규제를 더 빠르게 적용하려고 해요. DSR이라는 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부채 에다가 추가로 대출 받는 것을 그 부채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대출이 많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대출 한도가 매우 적거나 안 나오게 됩니다. DSR 강화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1단계요. 지난 1월부터 조정대상 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는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을 고려해서 대출 추가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신용대출은
소득 요건을 없애고요. 대출 금액이 1억 원만 넘으면 DSR을 적용받습니다. 2단계는요. 내년부터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이 넘으면 DSR 40%로 규제를 적용합니다. 3단계로 23년도 7월부터는 총 대출의 1억 원 초과도 40%로 적용하겠다라고 규제 대상을 전체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강화하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데, 내년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시기에는 항상 모든 게 좀 완화되죠. 그래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좀 부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강경한 분위기는 비슷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중단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연초부터 관리를 좀 하려고 할 거고, 내년이면 되면 좀 좋아지겠다라는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오히려 대출 수요가 많이 몰릴 것을 고려해서 월 단위, 분기 단위로 대출 총액을 관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너무 가계 대출이 과대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또 되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맞는데요. 실수요자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은 대출 건전성이 있으신 분들도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사태들이 좀 많이 실수요자들한테 많이 어려움을 주지 않나 싶어요. 대출 난민이라고도 하고 오징어 게임이라고도 하는 이 대출 중단 사태, 잘 넘어가야 되는 큰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사금융으로 몰리는 상황이 더 이상 많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사금융이 아닌 1금융권에서 채권자가 나타나면 그래도 집주인들이 연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 하거든요. 자, 대출 상황이 지금 매우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부지런히 미리미리 알아보시고요. 10월 달은 정말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11월 달 들어서 조금 대출 캐파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막막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오늘 되세요. 안녕.